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수업 조교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에서 다룬 간단한 분석들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통해 전처리가 끝났다면 연구자의 가설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보는 차례가 됩니다. 실습용 데이터를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주제와 그런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될 만한 데이터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논문 하나를 선정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정보는 올려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이제 사회적 계급에 의해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는 연구입니다. 상급자와 자신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자신의 선택을 상급자가 볼 수 있을 때 그런 상급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이렇게 선호를 바꾸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상급자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를 잘 설명하는 행동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논문의 피겨 1, 2를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 실험차 그 보면 이 참가자분들은 총 3개의 과제를 진행한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두 가지의 간단한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A, B. 하나는 이제 이 1000ms라는 자극이 제시되고 빨간색 네모가 이제 사라지면 그때 1000ms 정도 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스페이스바나 뭐 특정 키보드를 누르면 되는 과제입니다. 정확하게 맞출수록 좋은 거죠. 다른 하나의 과제는 이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세어서 그 점이 얼마나 어디가 더 많은지를 센 다음에 선택하면 되는 과제입니다. 각 실험실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 진행을 하고 그 이 첫 번째 과제에서 점수를 많이 따면 이제 마지막 과제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과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서의 점수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순위가 매겨지는데 제일 잘하면 별 3개, 그다음에 제일 못하면 별 하나, 중간은 별 2개로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사실 참가자 모르게 이미 이 모든 참가자들은 중간 계급이 별 2개를 배정받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과제를 진행하는데요. 이 프랙탈 이미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정도를 1부터 4까지 평정하게 됩니다. 1은 매우 싫어함, 2는 싫어함, 3은 좋아함, 4는 매우 좋아함입니다. 3, 4는 thumbs up, 엄지척이라는 그다음에 1, 2는 thumbs down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제 상대방이 평가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결과에는 상대방의 계급 정보와 상대방의 평정 정도가 엄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돋보기 혹은 자물쇠가 랜덤으로 나타내는데 그 돋보기는 나의 결과를 이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조건, 자물쇠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 같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선호도에 따라 선호도에 이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데 이렇게 끝나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20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참가자는 총 120번의 프랙탈 이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내용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논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겠죠? 네. 보시면 이 시트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서브는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총 120회를 시행했으니까 120회까지는 1이고 그 다음부터는 102 참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 response는 이제 처음 이미지를 본 다음 선호도 평정 결과고요. 이건 마지막에 한 결과입니다. 랭크는 상대방의 계급, 상급자 H와 하급자 L. 그 다음에 리스폰스는 처음 선호도 평정 결과가 상대방과 내가 같은 방향의 선택을 할 때인 S. 그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한 O입니다. 그 다음에 info는 내 결과를 상대방이 볼 수 있는 public, 볼 수 없는 private. 이렇게 해서 P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PO 요 조건은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나의 의견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자극이 제시된 시간을 반응 시간을 기록으로 나타낸 건데 이번 실습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RT가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SDO나 FONE는 이제 척도인데요. 요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되고요. 이 참가자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의사를 바꿨는지 천천히 패턴을 보기 위해서 이 RM 아노바라고 하는 통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한 사람이 120개의 시행을 겪는 실험 절차이므로 이 Repeated Measure, RM이고 아노바는 3개 이상의 조건 간 평균을 비교할 때 쓰이는 기초통계 기법입니다. 현재 조건의 조합은 지금 두 개 중에 나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개 이상이죠. 그래서 RM 아노바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전철의 2 시간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로 넘어갈게요. 네, 잘 보이실까요? 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겠죠? 네. 이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서 이제 할 건데 이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실행창에다가 그 명령 프롬프트 그 cmd를 치고 거기에 pip 인스톨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경로를 지정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지금 데이터 파일을 넣기 때문에 데스크탑의 바로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df라고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문 설명에서 이제 봤듯이 120회 시행을 하였으므로 이제 60회 참가자가 모집됐으니까 7,200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시트랑 똑같이 불러온 거를 볼 수 있죠. 코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rst response와 second response의 값들을 보면 선호도 평정이 아까 1, 2, 3, 4, 4개 척도였는데 지금 데이터 값들이 28에서 31, 그러니까 28, 29, 30, 31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28, 29는 1, 2, 30, 31은 3, 4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28, 29는 싫어한 분류니까 0으로 바꿔주고 30, 31은 선호한 분류니까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x가 28, 29면 0으로 30, 31을 1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df에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 제시된 조건들에게 참가자의 의사결정이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연구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평정을 뺀 후 절대값을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 ABS를 통해서 절대값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값을 이 preference change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생성해서 거기에 다 넣게 되고 그 열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열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0이 첫 번째 열이고 1이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1이 두 번째 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DF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구자가 보고 싶은 게 이제 상급자 혹은 하급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의견이 공개되는 상황, 그래서 혹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 랭크와 인포 열의 값에 따라 first response와 second response의 차이값을 통해 의사결정이 변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상대방의 의사결정 차이인 response 열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문자열로 돼 있어가지고 랭크열에서의 h를 1로 L을 2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인포에서도 P를 1을 A를 2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을 통해 이제 반복 측정 분산하면서 RM한오바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1, 2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RM한오바 돌리는 안오바 돌리는 코드인데 어 그쵸. 종속 변수에서는 요 넣고 독립 변수에 2개 넣고 요 aggregate function 이거 뭐냐면 그 서브별로 그 데이터를 이제 요약 집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평균값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아래 안으로가 끝납니다. 그럼 결국엔 이렇게 테이블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보면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시각화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룬 것들이 다 이제 1학기
그 SW 프로그램 수업이나 아니면 전철의 시간대에 다룬 함수들을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배웠던 것들 좀 복습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제 사실 숫자를 아까 변환해서 필요 없지만 오류 생길까 봐 한 번 더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할 때 조건들이 숫자로 나오면 독자가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조건의 조합을 이 문자 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rank info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rank info라는 게 나올 텐데 아마 쪽에 있겠죠. 네, rank info에 이렇게 HP, HLA, HP 이렇게 해서 4개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그 시각화를 통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각화를 해보는 코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X축, Y축에 넣을 값들을 이제 열을 넣고 오더는 그래프상에서 X축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팔레트로 하는데 이거 아래 사이트에 가가지고 원하시는 색상 선택해서 이제 커스텀 팔레트라는 곳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이 RGB2 컬러라는 함수를 통해서 텍스 형식의 색상 값으로 변환하고 이게 이제 커스텀 팔레트 컬러의 리스트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로 10 세로 8인치의 도화지를 만들어서 DF에 있는 데이터에서 XY 지정해 놓은 값으로 아까 오더든 했죠. 오더 순으로 색상도 정해놨고 이런 옵션을 넣어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인터벌까 그 실내 구간은 없겠다. 없게 시각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사실 그 뒤에서 추가적으로 에러바를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보이시는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 FMT는 기본 마커를 그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에러바만 그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C 컬러 블랙은 그 에러바의 색깔이 검정색. 그다음에 캡 사이즈는 에러바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어, 선을 얘기하는데 이 선의 사이즈를 이제 저희가 지정하는 거죠. 실내구간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이 C본의 기본 실내구간 대신에 저희가 직접 아까 구했던 표준 오차나 그런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에러바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CI 논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코드로 진행을 하고 레전드는 요걸 말하는데요. 레전드를 원하시는 아까 말했던 순서대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색상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레전드의 위치인데요. 요걸 바꿔주시면 얘들이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철의 시간 때도 많이 했었던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상급자의 관계에서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나의 의견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리스폰스에서 이제 리스폰스의 열의 독립 변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리스폰스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1과 2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들이 다 숫자를 받겠죠. rank, response, info. 그래서 이제 2 by 2,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야. 2 by 2 by 2 아래 만호바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똑같고요. 아까 위에랑 달라진 거는 요 독립 변수에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고 어, 상호작용 값을 다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되게 이렇게 결과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 심리학 실험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좋게 잘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원 상호작용도 P값이 0.00이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면 음, 이번에는 논문에 그런 나온 형태로 색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 HP와 LP는 동일한 색상으로 하고 HI와 LA는 동일한 색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커스텀 팔레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 리스폰스 값이 이제 그 1과 2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죠? 어, 2일 때를 봐야 되므로 이제 이 값만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즉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나랑 다른 의견일 때 나의 의견이 상대방이 공개된다면 좀 더 선호도를 다른 조건에 비해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어, 경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떠한 또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리스폰스 값이 1인 값인데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하면 재밌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그래프에서 맨 왼쪽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시면 112 값, 요 값을 가진 결과들만 필터링을 한 후에 이제 참가자별 선택 비율을 봅니다. 다시 말해 112 조건에서의 선호도 변화 비율을 계산해서 이 값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112 조건의 그런 선호도 변화 비율이 DF의 HPO라는 열에 이 7200행만큼 참가자별 같은 값들이 다 계산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별로 중복을 제거하여 60개 행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참가자의 120개 행이 다 같은 값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참가자에 대한 것을 한 개만 남기고 119개는 지움으로써 이제 총 60명의 참가자 60개 행만 남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DF 유니크라는 곳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 참가자 수 60개가 딱 맞고 어, 그 HPO 112 때의 그런 선택 변화의 비율을 이제 행마다 총 60개 행으로 요거는 이제 트라이얼 몇 트라이얼 때 나왔다. 그건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DF 유니크를 보면 요렇게 됩니다. 참가자 수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참가자가 이 특정 조건 112 조건에서 어떠한 선택 비율, 선호 변화 비율을 보였는지가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어, 이 서베이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 서베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 있어서 요 데이터를 DFF라고 지정을 하고, 요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아이디와 SDO와 FONE의 척도 값들을 계산한, 이건 노멀라이즈가 된, 전처리가 된 계산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아이디 컬럼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 2, 3, 4 네 번째 열에 아까 만들어진 그 DF 유니크의 HPO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insert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0, 1, 2, 3 여기 네 번째 열에 HPO를 갖고 올 건데 그게 뭐냐? DF 유니크에 있는 값들을 갖고 오겠다라고 해서 그걸 DFF라고 하는데 DFF는 그래서 좀 이렇게 네 개의 열로 되어 있는 DFFSCT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 이 조건에서의 특정 이 조건에서의 행동을 보인 그런 정도가 과연 설문 척도가 얼마나 상관관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어, X값의 HPO, Y값의 SDO. 그러니까 즉, 요게 X축, 요게 Y축을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 함수이고요. 마찬가지로 HPO, SDO를 넣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는 이렇게 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과 p-밸류 값이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X축 라벨은 프레퍼런스 체인지, 그다음에 Y는 SDO 이렇게 해서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R 값이 이거 R이라고 하는데요. R 값이 지금 0.374라는 소리는 이제 37.4%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30.4% 정도만큼의 설명을 가진다. 그리고 그 유형이랑 P는 0.004 굉장히 극복합니다. 아래도 보면 34.4%의 0.00씩 굉장히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HPO의 조건이 뭐였냐면 아까 112였죠. 그즉 상급자와의 의견이 다를 때 상급자가 내 선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바꾸는 경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사회 계급을 좀 더 선호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성향이 이렇게 강하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정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라서 그러한 패턴이 보인다 정도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적 계급에 대해 되게 예민한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내용성 연구도 진행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구글 스칼라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시면 RT도 있고 해서 다양한 분석을 할 것들은 많지만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타임스태프도 있고요. 그 앞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특정 열들만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돼서 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게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학교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나도 좀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실습하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